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더 복돼지입니다. 요즘 자산시장 정말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은 두 가지 강력한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과 중국 이 두 강대국의 무역 협상에서 히토류와 반도체를 둘러싼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을 건 이 협상 절대로 가볍게 볼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리플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판을 바꿀 만한 이야기라고 거론되고 있는데요. 리플을 둘러싼 정치적인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무역과 자산, 정치와 암호화폐가 겹치는 지점, 오늘 이 흐름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먼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지난밤 미국 증시는 고점을 넘겨주면서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자, 그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종목인 비트코인도 기분 좋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우리의 종목 XRP 리플도 이렇게 새벽 사이에 상승 마감한 모습으로 흘러갔는데요. 그리고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일 새벽 급격한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리면서 이렇게 4% 수익을 본 상태였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눌림이 발생하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줄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저는 계속 자리를 지켜보고 있던 와중에 영상 촬영 직후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매수 알람으로써 자리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간 지점으로부터 어제 새벽까지 쭉 상승을 해서 이렇게 약 3.5% 정도 상승폭이 나왔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방향성이 매도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자리를 설명해드리면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XRP 리플의 차트입니다. 저는 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세력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력의 자리는 어떻게 보냐면 이전부터 꾸준하게 가격이 내려오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들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가 있고, 반대로 이 자리가 무너진 다음에는 가격이 올라오더라도 이제는 방어하는 아래로 누르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일요일 한 차례 매수 알람을 드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첫째로는 몸집이 굉장히 가벼워진 상태였고요. 그렇게 재차 가격을 들어 올린다면 이미 위에 있던 물량은 급락이 나오면서 털린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자리를 모두 넘겨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가격이 이전부터 올라오기만 하면 시장이 아래로 누르고 있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자리도 눌리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이러한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면서 상승한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었죠.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틀어서 상승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차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수 신호 알람을 보내드린 상태였고요. 우리는 이렇게 진입해서 곧바로 오른 뒤 4% 수익을 볼 수 있었죠. 자,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본 뒤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놓쳤을까봐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격이 내려오더라도 아래로는 2.18달러에서 2.2달러 부근에는 강력하게 시장을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지지 영역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시장을 들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촬영한 직후에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매수 신호 알람을 보내드렸고요. 그렇게 우리가 진입한 뒤에 바로 상승을 해서 우리의 자리를 깨트리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현재도 이렇게 상승하는 움직임은 진행 중으로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진입한 자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점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어떤 자리를 들어갔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매매하고 있던 자리와는 조금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들 상승할 때 내가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못 봤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격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할 때 쉽게 매수를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간 가격보다 가격이 더 빠지게 되면 계속해서 물을 타다가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하락에 충격을 받으면서 손절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어떤 자리, 세력의 자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력의 자리를 보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차트를 보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시장이 위아래로 움직이네 라고 볼 게 아니라요, 앞으로는 명확하게 차트상의 기준을 잡아서 해석을 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전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현재 위치가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상승하기 좋은 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서 명확하게 어디 이하 빠지면 손절을 하고 이 자리를 건들지 않으면 곧바로 올라가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명확한 매매 기준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설명해드린 뒤로도 다시 한번 가격이 눌리면서 내려올 때 현재 2.18달러에서 2.2달러 부근에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실제로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곧바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는 자리들만 들어가서 매매를 함으로써 굉장히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겁을 주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상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리적으로도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매매를 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적인 기준을 잡아서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보고 나온다는 것, 그리고 이런 방법을 취할 때 우리는 시장에 내 자금을 가장 짧은 시간 노출시키면서 가장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저는 어제와 엊그제 두 차례 다시 한번 매수 신호 알람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확인시켜 드렸는데요. 자,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두 같이 참여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화면에서 댓글란을 클릭하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무료 신청 링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무료 신청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여기에 있는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 클릭하고 보내기 하시면요,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이러한 자리들 모두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시장 보는 게 너무나 헷갈린다 하셨던 분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지금의 시장 상황 잘 기억하셨다가 이러한 매수 신호 알람에 맞춰서 좋은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아무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시장을 크게 나누면요, 이전에는 하락을 한 뒤에 다시 한번 가격을 들어올리는 세력의 자리가 있었고 이 자리가 무너진 다음에는 다시 한번 아래로 시장을 누르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어떤 소식이 있었죠? 자, 우리 종목 XRP 리플이 나스닥에 있는 암호화폐 지수에 포함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크게 나누면 윗구간, 아랫구간, 다시 한번 윗구간으로 진행하면서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점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종목인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좋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히토류 때문이에요.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히토류를 미국에 수출하는 데 합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무역 협상 카드로 수출 통제 완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쪽에 바이든 정부가 무게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통제가 완화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첨단 반도체 수출은 여전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부 반도체 규제는 유지하되 협상용으로 일부를 조정하겠다는 시그널이 감지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에도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검토했었지만 무역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적용 시점을 미룬 바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의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었지만 핵심 자원인 히토류 수출 통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죠. 결국 이번 런던 협상에서는 미국이 히토류 확보를 위해 일부 반도체 수출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군수산업,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절실한 상황인 거죠. 다음은 암호화폐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곧 회동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 루머가 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번 회동설로 인해서 XRP 리플이 다시 한번 미국의 전략적인 비축 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X상의 한 게시글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고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만남이 성사가 된다면 XRP를 둘러싼 규제 그리고 정책과 제도권 편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이 회동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갈링하우스와 트럼프가 올해 초에도 한 차례 만난 적이 있고 당시 XRP 가격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 갈링하우스는 미국의 전략적인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XRP를 포함시키는 제안을 했었고 트럼프와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 이번에도 실제로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트럼프가 회동을 하게 된다면 XRP를 다시 한번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라 비축 자산에 포함이 될지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보면요. 가격보다는 생태계, 장기적 활용성과 제도적 수용 가능성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특히 XRP를 다자간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보유하자는 제안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죠. 이번 회동설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친 디지털 자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주목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회동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XRP 리플의 상승세와 더불어 XRP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이 꾸준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의 주요 일정인 5월 15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날은 SEC가 법원에 소송 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양측이 요청했던 60일간의 소송 정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제출되는 것으로 현재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밝히게 되어 있죠. 리플 측은 벌금을 줄이는 조건으로 영구금지 명령을 해제받는 방안을 제시했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며 일시정지를 승인했죠. 이번 보고서에서 합의 진전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된다면 소송 종료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XRP 가격도 이와 관련된 발표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뉴스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요. 단순히 이러한 날짜가 됐으니까 이제는 리플이 상승한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핵심은 현지 시간 15일에 보고서 제출이 되는지 그 여부를 첫째로는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그 내용을 봐야 후속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SEC가 리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태도가 잡히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향후 XRP의 방향성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 날짜만 가지고 이 날짜가 됐으니까 오른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보다는 본질적인 것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판단은 이 날짜 이후에 올라갈 것인지 판단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XRP 리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지난날 어제와 엊그제 이렇게 두 차례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온 뒤에 다시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한 번 들어가서 버텼다가 지금 다시 수익을 보고 있는 것보다는 2배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로 수익을 보고 나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수익을 많이 챙기고 나오기 위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어떤 자리가 지켜져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플의 차트로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죠. 자, 제가 차트를 분석해드리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세력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가격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시장에서 들어올려주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꾸준히 확인이 되고, 반대로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빠르게 하락이 진행되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리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죠. 이 가격대가 오면 시장에서 들어올려주고 있는 자리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맞춰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지만 지금은 이 자리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다시 한번 이전에 있던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한 번 더 가격을 높여준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아랫자리를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위로 끌어올려서 윗자리가 무너지지 않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2.26달러부터 2.24달러 이하까지 무너지지 않고 재차 상승한다면 가장 좋은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디테일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모호하신 분들은 시장에서 어떠한 자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지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무료 신호 알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란에 클릭하셔서 여기 보이시는 무료 신청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 클릭하고 보내시면 어떤 자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지, 혹은 다시 한번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두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실시간 종목 알람 신청해서 편하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소통방 초대 신청하셔서 제가 있는 소통방에서 같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다룬 3가지 이슈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그 핵심에는 히토류와 반도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트럼프가 다시 한번 만나서 XRP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지 그 회동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로 인해 정치권과 암호화폐 시장의 연결점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고, XRP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송이 6월 15일에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의 방향성으로 연결됩니다. 정책과 자산이 만나는 교차점, 그리고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벌어지는 싸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본질적인 흐름을 읽어내면서 가격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이러한 소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니라 이러한 소식들을 참고하면서 실제로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소식을 접하면서도 그러한 소식에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인 가격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매수 신호 알람을 드리는 것과 같이 세력이 다시 한번 들어와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들어올려주는 자리를 노려서 핵심적인 부분만 진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한번 가격이 눌린 시점에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람을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전략과 인사이트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요. 이상 복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